동생분께서 뭐 사장님 쪽에서 데려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동생분께서 사고를 저질렀어요. 사고 저질렀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어느 날 해외에서 걸려온 한 통의 국제 전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한 동생이 사고를 쳤다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성은 동생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2주 뒤 동생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희 쪽으로 말이죠. 예, 방금 소개한 그 청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었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제보자는 어쩌다가 캄보디아에 가게 됐던 걸까요? 맞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제보자가 일자리를 좀 구하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한전소에 일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합격을 했고 캄보디아 프놈펜이죠. 프놈펜으로 가게 됐는데 항공권을 제공받고 갔습니다. 현지 공항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나왔고요. 나왔던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같이 일한다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곳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돈 세탁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인 환전소 아니었고요. 돈 세탁하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여권, 휴대폰 모두 다 그들에게 넘긴 뒤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또 출국하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이걸 다 뺏긴 거죠. 여기 회사에 도착한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요. 출입증 만들어야 된다, 입사 처리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권, 휴대전화,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은 우리 일에 일단 협조해라. 2주 동안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돌려주고 풀어주겠다. 대신 지금 은행에서 전화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몽둥이도 보여주고 또 수갑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묶어놓고 내가 폭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섭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기 매매의 어떤 공포까지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다른 한국 사람 6, 7명도 역시 감금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자가 했는데요. 이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다 지켰으니까 이제 정말 풀어주나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공항으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직으로 팔아넘긴 거였는데요. 이게 4시간 동안 차로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장기 밀매 조직은 아니었고 이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놀랍게도 이제 몇 달 전부터 한국에서 아주 많이 피해자가 발생했던 군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었는데 이거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어제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성사시키지 못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들이 최근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감금당한 방금 이 보이스피싱 조직. 여기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1호 청년의 죽음.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월 말경에 데려온 20대 친구가 죽었어요. 네. 푸돔펜에서 데려왔어요. 한쪽 2명이랑 조선족 3명이서 가가지고 데려왔는데 7일 동안 구타당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얼굴 빼고 목부터 발목까지 전체 피멍이 들어있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이 이름을 서로 알려주지 않고요. 번호만 불러요. 네, 1호, 2호, 3호, 15 이렇게 번호를 명명해줘요. 본명은 몰라요. 그냥 중국 조직들이 얘를 21호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은 없어요. 방금 제보자가 얘기한 21호. 그 사람이 앞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자, 제보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얘기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못 불리고 서로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한국에서 와서. 번호를 정해주면서 너는 몇 호 몇 호인데 제보하신 분은 2호였고요. 이 청년은 21호였습니다. 근데 이 21호라는 청년은 프놈펜 쪽에서 이제 왔는데 올 때부터 온몸이 다 피멍투성이었고 너무너무 말랐고 특히 왼쪽 다리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다쳐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여기 오기 전에 그 프놈펜 쪽에서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 프놈펜으로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브로커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캄보디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이제 이런 조직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또 그 브로커가 가로챘대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 청년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로 마약 투약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유족한테 이 가해자들이죠. 이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족들이 보내지 못하죠. 그리고 경찰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2주 만에 숨진 채로 온 것입니다. 예, 앞서 보신 그 안경 쓴 군인 그분이 21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였던 곳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감금된 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폭행과 마약 투약까지 당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친구가 일주일 지내다가 밤에 소리를 질렀어요. 뭐 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병원 보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히고 그랬거든요. 이게 눈동자가. 그래서 제가 조선족 통역을 불러서 병원 가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조선족 한 명이랑 중국인 2명이 차에 태워서 그 캄포 지방의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 죽은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안 하고 중국인 가짜 신분을 얘기했더라고요. 경찰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한국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그곳에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21호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뭐 숨을 못 쉬겠다, 도와달라,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급하게 통역을 불러서 제보자가 청년을 부축해 차로 옮겼는데 그때 이미 눈이 뒤집히고 몸에 힘도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직원 3명이 청년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다음 날 제보자가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건데요.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제보자도 현지 기사를 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청년을 데려갔던 응급실의 의사가 온몸에 막 멍이 든 채 실려오다 보니까 수상쩍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병원에 데려간 조직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송진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경찰이 사망한 청년을 통해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온라인 사기에 사용된 건물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건물을 급습해서 감금돼 있던 한국인 1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13명에 미얀마인 1명, 총 14명의 조직원이 검거된 걸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21호 청년. 예, 앞서 그 머그샷을 찍었던 그 현지 그 중국인 조직들 모습이 지금 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인 건 밝혀졌는데 네. 지금 아직 시신이 캄보디아에 있다면서요. 자, 경찰 지금 좀 수사 중이라서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다행히 한국 사람인 게 밝혀진 상황인데 유족하고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근데 이제 유족에 따르면 부검을 하고 부검이 끝나면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보자나 유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중국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보자 얘기가 없거나 이래 없었으면 끝까지 밝힐 수 없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하고요. 영원히 실종될 뻔한 게 그나마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2 캄보디아가 말이죠. 이 피싱 범죄가 캄보디아 1년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내수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단속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피싱 조직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뭐 중국인이 관여한 노쇼, 뭐 피싱 사기 다 그 근거지가 캄보디아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현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범죄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캄보디아로 다 몰렸는데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현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더더욱 나빠지고 지난달 21일입니다. 50대 한국인 남성이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주 번화한 그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도 아주 번화한 곳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주차한 차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직에게 납치됐거든요. 그 경비원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조직들을 잡긴 했습니다만 권총 발견됐고 실탄 발견됐고 마약까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굉장히 좀 성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좀 해봤더니 한인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대요. 저 이러한 그 제안 받았는데 가도 돼요? 이거 캄보디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진난만의 그런 글이 올라가지고 교민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이제 프놈펜 등에 대해서 여행 경보 2단계 여행 자제죠. 그리고 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